여러분,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견과류 중 10개 중 8개는 효과가 반감된 제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먹는 견과류가 사실은 그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요?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같은 견과류를 먹어도 어떤 분은 기억력이 좋아지고 어떤 분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바로 먹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견과류의 효과를 10배로 높이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신경과 의사들도 환자들에게 잘 안 알려주는 견과류 섭취의 비밀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5년간 신경과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박민호 신경과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견과류에 관한 것입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정말 기억력이 좋아지는지, 어떤 견과류를 먹어야 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양의 견과류를 먹어도 효과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석 달 만에 기억력 검사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집중력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1년을 먹어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견과류의 종류나 양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먹는 방법과 보관 방법이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25년간 연구하고 환자들에게 알려준 견과류 섭취의 모든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견과류가 뇌 건강에 왜 좋은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피해야 할 견과류는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하지만 왜 좋은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견과류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첫째,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특히 호두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은 뇌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입니다. 뇌세포 간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듭니다.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인지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치매 위험도 감소했습니다. 둘째, 비타민 E입니다. 아몬드, 헤이즐넛에 특히 많습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뇌 노화를 늦춥니다. 한 연구에서 비타민 E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들은 알츠하이머 발병률이 낮았습니다. 셋째, 마그네슘입니다. 캐슈넛, 아몬드에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을 돕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의 질을 높입니다. 좋은 수면은 뇌 건강의 기본입니다. 넷째, 폴리페놀입니다. 견과류 껍질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뇌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뇌혈류를 개선합니다. 다섯째, 단백질과 식이섬유입니다. 혈당을 안정시켜 줍니다. 급격한 혈당 변화는 뇌에 부담을 줍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뇌에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들이 있습니다. 매일 견과류를 섭취한 사람들은 인지 기능 저하가 느렸습니다. 치매 발병 위험이 감소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 증상도 완화되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져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매일 견과류 한 줌씩 드시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인지 기능 검사에서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름을 잘 기억하게 되었고 약속도 잘 지키게 되었습니다. 견과류는 뇌 건강이 슈퍼푸드입니다. 마트에 가면 다양한 견과류가 있습니다. 허니 아몬드, 카라멜 호두, 소금 구이 땅콩 등등입니다. 맛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공 견과류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과도한 설탕입니다. 꿀이나 시럽으로 코팅된 견과류는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한 줌에 설탕이 10g 이상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건 각설탕 서너 개에 해당합니다. 설탕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상승합니다.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 다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변동이 반복되면 뇌혈관에 염증이 생깁니다.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저하됩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성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둘째, 과도한 소금입니다. 소금으로 간한 견과류는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한 줌에 나트륨이 500mg 이상 들어있기도 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4분의 1입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뇌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뇌세포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장기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됩니다. 셋째, 첨가물과 방부제입니다. 가공 견과류에는 맛과 보존을 위해 여러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이런 화학물질들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가공 견과류를 주로 섭취한 그룹과 생견과류를 섭취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생견과류 그룹이 인지 기능 개선 효과가 훨씬 컸습니다. 가공 견과류 그룹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허니 아몬드를 한 봉지씩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혈당과 혈압이 계속 높았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무염생아몬드로 바꾸게 했습니다. 석 달 후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견과류를 고를 때는 꼭 무염, 무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견과류를 사서 집에서 볶아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조리 방법을 잘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습니다. 이 지방산은 열에 약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산패됩니다. 산패된 지방은 활성산소를 만듭니다. 활성산소는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유전자를 변형시킵니다. 결과적으로 뇌 노화가 빨라집니다. 기름에 튀긴 견과류는 특히 위험합니다. 1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조리되면 지방이 급격히 산패됩니다. 발암물질도 생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온 조리는 영양소를 파괴합니다. 비타민 E는 열에 약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열에 의해 변성됩니다. 폴리페놀도 일부 파괴됩니다. 고온으로 볶으면 맛은 좋아지지만 영양가는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견과류를 그냥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생으로 먹기 힘들다면 약한 불에 살짝 볶으세요. 10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2~3분만 볶습니다. 약간 고소한 향이 나면 바로 불을 끕니다. 이 정도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면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오븐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50도 이하로 설정하고 10분 이내로 굽습니다. 자주 뒤집어서 골고루 익히세요. 타지 않게 주의하세요. 제 환자 중에 5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기름에 볶은 땅콩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았습니다. 기억력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생땅콩을 약한 불에 살짝 볶아 드시게 했습니다. 석 달 후 콜레스테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력 검사 점수도 올라갔습니다. 조리 방법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견과류는 보관 방법에 따라 영양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상온에 보관합니다. 큰 용기에 담아서 식탁 위에 두기도 합니다. 이건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됩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빠릅니다. 산패된 견과류는 쓴맛이 납니다. 냄새도 이상합니다.
이런 견과류를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곰팡이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 생기는 곰팡이 중 일부는 독소를 만듭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곰팡이 독소가 대표적입니다. 이 독소는 간에 해롭고 발암성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은 양의 곰팡이도 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첫째,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퍼백이나 밀폐 용기가 좋습니다. 둘째, 냉장 보관하세요. 서늘한 온도에서 산패 속도가 느려집니다. 냉장고 채속칸이 적당합니다. 셋째,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빛도 산패를 촉진합니다. 불투명한 용기에 담거나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넷째, 소량씩 자주 구입하세요. 한 번에 많이 사면 다 먹기 전에 상합니다. 일주일에서 2주일분만 사세요. 다섯째, 구입할 때 신선도를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가능하면 최근에 제조된 제품을 고르세요.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세요. 제 환자 중에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견과류를 드셨는데 효과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보관 방법을 여쭤봤더니 상온의 큰 통에 담아두고 계셨습니다. 6개월 전에 산 견과류였습니다. 신선한 견과류를 소량씩 사서 냉장 보관하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기억력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보관 방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좋은 식품이지만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정량이 있습니다. 견과류는 열량이 높습니다.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좋은 지방이지만 많이 먹으면 체중이 늘 수 있습니다. 하루 적정 섭취량은 얼마일까요? 전문가들은 하루 한 줌 정도를 권장합니다. 손바닥에 살짝 올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램으로 따지면 25g에서 30g 정도입니다. 아몬드 기준으로 20서너 알 정도입니다. 호두는 너댓 알, 캐슈넛은 15알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또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지방이 많아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속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입니다.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적당합니다. 이때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또한 식사 후 디저트로 단 음식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좋습니다. 단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간식으로도 좋습니다. 오후 3, 4시쯤 출출할 때 견과류 한 줌을 먹으세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저녁 식사 전 허기를 막아서 과식도 예방합니다. 다양한 종류를 섞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브라질너트 등을 섞어서 먹으면 여러 영양소를 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5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견과류를 매일 많이 드셨습니다. 한 번에 100g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갔습니다. 하루 30g으로 줄이게 했습니다. 식후에 먹게 했습니다. 석 달 후 체중이 줄고 콜레스테롤이 정상이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적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견과류 껍질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껍질째 먹어야 하는지 벗겨 먹어야 하는지 묻습니다. 정답은 견과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몬드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껍질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피트산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슘, 철분, 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혈압약이나 갑상선약 같은 경우 피트산이 약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껍질을 벗겨 먹는 게 좋습니다. 또는 물에 불려서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견과류를 물에 12시간 정도 담가두면 피트산이 어느 정도 제거됩니다. 효소 억제제도 불활성화됩니다.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불린 견과류는 물기를 빼고 바로 먹거나 약한 불에 살짝 말려서 먹으면 됩니다. 호두는 껍질이 얇아서 대부분 껍질째 먹습니다. 호두 껍질에도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땅콩은 빨간 속껍질이 있습니다. 이 속껍질에도 폴리페놀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속껍질째 먹는 게 좋습니다. 캐슈넛이나 피스타치오는 이미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팔립니다.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브라질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환자 중에 60대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갑상선약을 드셨습니다. 매일 아몬드를 껍질째 드셨습니다. 약 효과가 잘 안 나타났습니다. 아몬드를 불려서 껍질을 벗기고 드시게 했습니다. 한 달 후 갑상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는 분들은 껍질을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잘 씹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견과류를 대충 씹고 삼킵니다. 이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씹을 때 턱 근육이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이 뇌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해마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입니다. 혈류가 늘면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증가합니다. 뇌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씹는 횟수가 많은 사람은 인지 기능이 좋았습니다. 치매 위험도 낮았습니다. 반대로 씹는 횟수가 적은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지기 쉬웠습니다. 견과류를 먹을 때 최소 30회 이상 씹으세요. 천천히 꼼꼼히 씹습니다. 견과류가 거의 액체처럼 될 때까지 씹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좋아집니다. 또한 씹는 동안 뇌가 자극받아서 각성 상태가 됩니다.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견과류를 간식으로 먹을 때도 천천히 한 알씩 씹으세요.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충 먹지 마세요. 씹는 것에 집중하세요. 또한 평소에도 음식을 잘 씹는 습관을 들이세요. 모든 음식을 최소 20회 이상 씹으세요. 이것만으로도 뇌 건강이 좋아집니다. 씹기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 정도 무설탕 껌을 씹으세요. 턱 근육을 운동시키고 뇌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제 환자 중에 7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습니다. 음식을 빨리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천천히 씹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특히 견과류를 먹을 때 30회 이상 씹게 했습니다. 석 달 후 기억력 검사에서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이름도 잘 기억하고 길도 잘 찾으셨습니다. 씹는 것이 뇌를 깨웁니다. 여러분, 견과류는 정말 뇌 건강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무염 무가당 생견과류를 선택하세요. 냉장 보관하고 신선한 것을 소량씩 구입하세요. 하루 한 줌 식후에 먹으세요. 그리고 천천히 30번 이상 씹으세요. 이것만 지켜도 견과류의 효과가 10배로 높아집니다.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치매 위험도 줄어듭니다. 내일부터 실천하세요. 마트에서 가공 견과류 대신 생견과류를 사세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매일 식후에 한 줌씩 천천히 씹어 드세요. 석 달 후 달라진 여러분을 느끼실 겁니다. 소중한 기억, 건강한 뇌, 지금부터 지켜나가세요.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좋아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뇌 건강 때문에 고민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건강한 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